진짜 무시무시한 차가 앞에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 사이버 트럭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개 같은 느낌. 테슬라 세마이가 있어요. 와, 세상에. 테슬라 세마이, 이건 어떤 차냐면 거대한 트레일러 트럭을 배터리로 가도록 만든 거죠. 100kW 충전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건 그거보다 10배 1메가와트 충전기를 씁니다. 어마어마한 충전기를 쓰고 있고요. 모델 3에 있는 손잡이 그대로 썼네요. 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좌석도 보면 아주 특이하죠. 좌석이 앞에 운전자가 한 명이 있고 조수석이 그 뒤쪽에 있어요. 운전자한테 집중되어 있는 공간이어서 디스플레이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죠. 중앙에서 운전하는 게 좌우 똑같이 보고 좋지 라면서 운전자를 가운데 배치했어요. 좀 더 피로도가 적겠죠. 와이퍼도 되게 특이하죠. 와이퍼도 암이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 암이 이렇게 꺾이면서 이렇게 더 많은 영역을 잘 닦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것도 특이하고, 사이드미러 튀어나온 거 보세요. 날개 같다. 이렇게 쫙 이렇게 나는 새 됐어 이런 느낌으로. 실제로 안 나오는 차 아니냐 하고 많이들 생각했는데 최근에 양산차로 나왔죠. 올해까지 펩시에다가 많은 차를 납품한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에서도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주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주행거리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행거리도 800km 간다고 돼 있어요. 테슬라의 잠재력은 일시작이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함께 살펴보시죠. 여기는 피터슨 박물관에 있는 테슬라 관입니다. 최근 들어서 테슬라에 관심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테슬라 전을 따로 기획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차가 도대체 왜 있냐? 차가 이렇게 생겼지만 전기차예요. 전기차라서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있고 이 배터리로 차가 달릴 수 있는 자동차인데요. 탑 스피드가 20마일 정도 되지 않을까? 주행 가는 거리는 40마일, 그러니까 한 60km 정도 주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모델 S 프로토타입이긴 하지만 이때부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죠. 15년 전인데 이때 당시에 테슬라가 나오면서 모든 것들이 바뀌었죠. 자동차 세계를 그냥 송두리째 뒤집어 놨습니다. 어떻게 뒤집었냐면 그 전까지는 전기차라는 게 100km 가면 많이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죠. 전기차라면 400km는 최소한 가야 되는 그런 자동차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차가 나옴으로 해서 말이죠. 그 전에도 차가 있었어요. 이 차입니다. 로터스는 하나하나 손으로 만드는 메이커입니다. 이 페인트도 사람 손으로 칠해요. 손으로 칠해야 더 경량화된다나? 이거는 좀 뻥인 것 같고 기계를 도입할 정도의 물량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따로따로 만드는 메이커다 보니까 배터리 팩을 넣어서 만들어주면 안 돼? 라면서 배터리 팩을 넣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배터리 팩이 여기 이렇게 흉물스럽게 달려 있습니다. 전기 모터도 이렇게 흉물스럽게 달려 있죠. 근데 이 차 실제로 달리는 성능은 절대 우습게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승해본 글로벌 오토뉴스의 최영숙 국장님께서는 미래의 잠재 능력이 어마어마한 자동차로 그렇게 평가를 하시기도 했어요. 테슬라 최초의 자동차 이 로드스터는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좀 땜빵처럼 만들었지만 그 미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2008년 로드스터입니다. 굉장히 예전 모델이에요. 데일리 메일에서 전기차는 그냥 돈 버리는 짓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이 차가 나오고 나서도 욕을 먹었던 거죠. 그러나 이 차가 나오면서는 완전히 달라졌죠. 테슬라 모델 S 양산차까지 나오는데 무려 7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쉽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해 차 얘기 많이 하잖아요. 2013년에 카 오브 더 이어예요. 그러면서 테슬라는 또 사업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런 자동차 만드는 메이커였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전기차 충전소는 변변치 않았어요. 전기차 충전소라는 게 몇 개나 있었어. 거의 없던 시절에 전기차 충전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충전소를 만드는 회사로 느껴지게 됐어요. 요즘 들어서 전기차 충전소에서 뭘 누르고 카드 넣고 뭐 잘 안 되고 에러 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자동차에 그냥 꽂으면 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정적으로 충전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죠. 슈퍼차저란 이름으로 미국 전역에서 지금도 이 나머지 충전소 모두 합친 것만큼 테슬라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테슬라가 말하는 기와입니다. 기와집 같이 이렇게 천장에 뚜껑을 덮어 놓으면 그럼 여기서 에너지를 생성해서 파워월이라고 하는 이 장치, 우리는 흔히 ESS라고 하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다가 낮 시간에 충전을 해놓고 밤 시간이든지 며칠이고 계속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터리를 집에 하나씩 놔두면 좋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자동차를 사용하고 나면 그 자동차가 언젠간 폐차될 텐데 그 배터리를 갖고 가정용 ESS로 쓰면 되지 않겠니? 라는 그런 배터리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미리 내다보고 차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 내다보는 거야? 미래에서 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전시가 다 있네. 자동차 회사들이 하는 건 자동차 만드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하는 건 에너지예요. 에너지 스토리지고 충전기고 그리고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스스로 만드는 메이커, 게다가 배터리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배터리의 형식 자체를 바꿔놓는 메이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4680 배터리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18650 배터리,
2170 배터리. 그런 배터리에 비해서 훨씬 더 통을 크게 해서 저장 용량을 더 키울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든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면요, 중간에 분리막이 있고 음극재, 양극재 이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음극재 쪽 탭, 양극재 쪽 탭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이렇게 돌돌돌돌돌 말아요. 이 통이 돼서 이 셀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 셀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된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배터리 팩 안에 그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충격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거 사실 2차용은 아니에요. 이건 모델 3고 이건 모델 Y용이거든요. 기존까지는 모든 자동차들이 철판을 찍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용접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 그걸 하고 있어? 그냥 우리가 푹 찍어갖고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뭘 이거 용접하고 붙이고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뒷부분 전체를 한 번에 몰딩으로 찍어 만드는 그런 결과물입니다. 그럼 이걸 뒷부분에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고 더 단단하면서도 더 빠르게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앞부분 하나, 중간 부분 하나, 뒷부분 하나, 이렇게 세 덩어리로 딱 만들면 끝나는 거죠. 아주 빠르게 차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럼 중간 부분은 어떻게 하냐? 중간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4680 배터리가 여기 들어있죠. 이 배터리 팩의 특징은 차체에다가 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죠. 이 배터리 팩이 차체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 앞부분과 이 뒷부분을 잇는 그 중간은 배터리 팩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간 부분만 나사로 끼우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자동차라는 게 참 만들기 쉬워지는 것 같아요. 거기서 무서운 점은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현대차에서 테슬라를 뜯어보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원가 얼마야? 이거 원가는 차 가격보다 40% 더 비쌉니다 라고 했어요. 차 가격보다 오히려 더 비싼 차를 만들어 놓고 밑지면서 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테슬라는 주식으로 잠깐 반짝하다가 망할 회사라고 봤는데요. 근데 지금 테슬라를 놓고 보면 마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마진 좋아하는 팀쿡만큼의 마진을 내고 있어요. 마진 좋아 테슬라가 되는 배경, 그런 것들도 바로 이런 공장 자동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더 무서운 점은 이게 마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제조사보다 15%더 남겨? 그러면 15% 깎아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공장의 생산량이 항상 부족했는데 공장의 생산량이 남아도는 순간 가격을 깎아버린다는 거죠. 깎아버리기 시작하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정말 어렵게 될 거고, 테슬라는 공장 자동화로 한 차원 더 앞서가는 공장을 만들어서 원가 경쟁력은 물론이고 마진이나 생산량에서도 더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게 분명히 보입니다. 무시무시하네요. 예전 모델 3가 처음 나올 때 그때 프로토타입입니다. 이 상태에서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서 요즘까지 변했죠. 이게 테슬라 로드스터네요. 드디어 최신 테슬라 로드스터가 보입니다. 이것도 계약이 줄 서 있죠. 2017년에 공개됐는데 아직도 이게 안 나온 게 참 아쉬워요. 시속 100km까지 1.9초 만에 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건데 빨리 나와줘야지. 와, 이걸 직접 보게 되는구나. 이 로드스터를 우주에 쏴 보냈죠. 화성으로 보냈습니다. 알고 계세요? 로켓을 쏘면 테스트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콘크리트를 네모나게 만들어서 그 콘크리트를 쏩니다. 아니, 뭔가 무거운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콘크리트 덩어리를 보내는데,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냐? 그 정도 무게되는 자동차를 보내도 되잖아 하면서 자동차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화성으로 보냈기 때문에 화성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궤도가 지금 보여요. 태양 궤도를 스타맨이 돌고 있습니다. 화성에 가까워질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 기록을 이 테슬라 로드스터가 깼습니다. 로드스터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예요. 왜냐하면 로켓을 쏴서 우주에 날고 있으니까 가장 빠르지. 그러니까 뭔가 돈 XX를 하더라도 멋지게 하는 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일단 처음에 페이팔 팔고서 900억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900억을 갖고서 흥청망청 쓸 수 있잖아. 근데 그 900억을 자동차 만드는데 전액을 다 썼습니다. 그걸로 돈을 벌었잖아. 그걸 갖고 로켓 회사를 차렸습니다. 로켓 회사로 완전히 거덜날 때까지 돈을 다 썼어요. 그러고 나서 그 로켓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됐죠. 나사가 로켓 쏜 지가 한 20년 됐죠. 나사의 로켓 쏘는 일들을 스페이스X한테 다 해준 거예요. 지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도 상당수가 스페이스X입니다. 그게 돈이 될 걸 어떻게 알고 거기에 뛰어들지? 타임머신이 미래에 개발되는 것 같고 일론 머스크가 그걸 타고 온 것 같습니다. 진도준이었어? 티 안 나게 하라니까. 테슬라가 처음에 나왔을 때 다들 비웃었고 저도 비웃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조금 후회하지만 그때 살걸 이런 생각을 하지만
비웃었던 게 이 부품 같은 거를 어디서 사올 수가 없었어요. 부품을 어떻게 사와? 버튼 하나, 기어 하나 이런 것들을 제휴사가 있어야 그걸 개발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디스플레이 큰 거 잡아놓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로 그냥 버튼을 만들어 넣은 거죠. 그때 당시는 아유 오죽하면 저것도 없어갖고 저걸 일일이 터치를 저렇게 하고 있냐 라고 생각했고, 칩들도 부품사들이 여러 칩을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PC 정도 되는 퍼포먼스의 컴퓨터를 그 안에 집어넣고 소프트웨어만 가지고서 이 소프트웨어도 하고 저 소프트웨어도 하고 이걸 컴퓨터 한 대로 그냥 다 해버린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른 회사들은 반도체를 여러 개를 쓰기 때문에 반도체 하나만 없으면 차를 못 만드는데, 테슬라는 하나의 PC 같은 걸 쓰니까 그거 하나가 잘 되면 여러 가지로 계속 잘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아이스도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이 회사의 큰 강점이 될 수 있었던 거고, 모든 걸 소프트웨어로 한다는 점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버튼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오히려 더 장점이 되고,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대충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소름 끼치는 점이에요. 아니 저기 여기 와 있군요. 와 세상에, 이 사이버 트럭을 해머질했던 그거 무슨 붓을 다들 기억하시죠? 이거 아머드 글래스야. 그래서 이거 절대 깨지지 않아. 그러면 쇠구슬 던져볼게 하고 딱 던져보니까 바로 파샥 깨졌죠. 저 아저씨 잘렸냐 그러는데 안 잘렸어요. 잘리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테슬라 디자인 총괄이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어요. 네, 진짜 무시무시한 차가 앞에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 사이버 트럭입니다. 아 세상에, 진짜 멋지네요. 이 차가 올해 나온다고 하는데,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판도를 또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차는 프로토타입입니다. 최종차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못하게 엉성한데요. 최종차는 이거보다 훨씬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곳곳에 아이디어들이 숨겨져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클래딩 안에다 숨겨놓은 것도 되게 재밌네요. 그리고 팝업식 핸들도 이렇게 도어 패널하고 같은 레벨로 해서 튀어나오거나 그런 것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멋지고요. 보통의 자동차들은 차의 핵심 부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가장자리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충돌 안전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가운데도 단단해야 되고 가장자리도 단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차가 점점 무거워지고 점점 다루기 힘들고 게다가 계속 비싸지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면, 이 차는 가운데를 비워놨어요. 가장자리만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개 같은 느낌입니다. 개를 보면 외골격이잖아요. 가장자리가 딱딱하고 가운데는 그냥 살밖에 없잖아. 그런 디자인을 한 거예요. 가장자리를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자리가 이 차의 골격이 돼서 차가 움직이거나 뒤틀리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실내 공간을 굉장히 넉넉하게 뽑을 수 있는 디자인이 됐던 거죠. 그러면 다른 차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 차는 이 외골격 외판을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었어요. 아, 요게 또 왜 이렇게 생겼냐고? 아, 요게 이렇게 생긴 거는 외골격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외골격이 아니면은 뭐 이렇게 수평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뒷바퀴에서 오는 힘과 앞바퀴에서 오는 힘, 요 무게를 이렇게 받아서 바깥쪽에 이 테두리가 이걸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브릿지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고 포드 F150보다 더 깁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 줄이는데, 조금 줄여도 여전히 F150보다 길다고 해요. 180만 대가 계약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물론 저도 계약했습니다. 저는 이 차가 나온 그 첫날 계약했어요. 실내도 당연히 프로토타입인데 이런 식의 디자인이 될 것이다 라는 콘셉트는 그대로 가져갈 것 같아요. 아무것도 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는 미니멀리즘의 극치로 차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안에 뼈대 그딴 거 필요 없어. 페인팅 그딴 거 필요 없어. 어쨌든 차가 가장 빨리 나오는 방법은 뭐야? 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형태, 가장 실용적인 디자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페인팅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빼도 차를 생산하는데 훨씬 더 빠르게 생산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의 자동차들은 페인트 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녹이 슬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근데 이 차는 가장자리를 스테인레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녹이 슬지 않고, 그리고 또 가장자리를 외골격으로 하기 때문에 더 두껍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두께는 일반적인 프레스로 찍을 수가 없는 두께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저로 금을 내고 접어서 만드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곳곳이 이렇게 접혀서 그대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차의 가격은 지금 유출된 바로는 39,000불, 5만 불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트럭이 불과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너무 싸죠? 이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뒤쪽에 2개의 모터, 앞쪽에 1개의 모터로 트라이 모터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양산은 언제 하느냐? 올해 안에 합니다. 요번엔 진짜라고 하니까 요번에는 한번 믿어보도록 하죠. 실제로 테스트 트랙을 이 차가 요즘 주행하고 있는 모습이 종종 잡히죠. 그런 것들 보면 양산이 머지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에서 이미 팔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 전시에 나왔던 사이버 ATV입니다. 이것도 멋지지 않습니까? 아, 빨리 나오면 좋겠다.
요즘 테슬라나 뭐 다른 전기차에 대해서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악선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 전문가들한테 충동 테스트를 할 건데 네가 더미가 돼서 차를 하나 골라서 타야 돼 라고 하면 어떤 차를 탈까요? 저라면 당연히 테슬라를 탈 겁니다. 지금까지 테스트된 모든 자동차 중에 가장 안전한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화재 가능성 가장 낮고요. 충돌 안정성 가장 높습니다. ADAS 시스템 가장 안전하죠.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테슬라가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안전의 아이콘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테슬라에 대해서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비난들, 원색적인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테슬라는 정말 놀라운 자동차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이걸 따라잡는 브랜드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엄청나게 잘하는 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금까지 저는 목카기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퍼루프라는 게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시간, KTX 타면은 2시간? 이제는 5분이면 갑니다. 어떤 거냐면 관을 만들어서 저 관을 진공으로 만들고 거기를 소규모의 칼것으로 쏴버리듯이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만약 사람을 넣고 5분 만에 쏴버리면 아마 사람이 터져버릴 테니까 그렇게는 안 될 거고 한 15분은 걸린다 그래요. 전 세계가 다 뛰어들고 있는 시장이니까 언젠간 될 거라고 봅니다.